만약에 친한 후배가 저한테 저 부업 뭐 할까요? 물어보면 전 무조건 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부업 해볼까? 생각은 100번 해도 시도할 엄두와 용기가 잘 안 나죠. 간신히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아도 어떤 부업을 어디서부터 파야 제일 시간 낭비, 돈 낭비 없이 효율적일까? 고민만 깊어지고요. 저도 모르겠다 일단 한다 스타일이 아니라요. 모든 시작을 막막해 하는 성향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걱정할 거 다 해보고 나서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부업 관련 여러 강의와 전자책들에 시간과 돈 투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작이라는 허들을 강의 구매로 겨우 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현타 올 것 같아서 그동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 콘텐츠를 찍으려고 계산해보니까 부업 강의에 그동안 쓴 돈이 262만 5천 원이네요. 투자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은 뺐습니다. 근데 한 돈 1,000만 원 썼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쓴 게 아니기는 해요. 강의 듣고 실행하느라 쓴 돌아오지 않는 저의 시간과 젊음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과 262만 5천 원을 태웠던 부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실패 경험이 여러분 부업 시작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와 핏이 가장 잘 맞았고 성과도 꾸준히 나고 있는 부업은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 플러스 쿠팡 파트너스 조합입니다. 만약에 친한 후배가 저한테 저 부업 뭐 할까요? 물어보면 전 무조건 유튜브 플러스 쿠팡 파트너스부터 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바로 실행하러 가셔도 되지만 블로그 부업 타이핑만 하면 되니까 편해 보이는데 왜 안 해? 쿠팡에서 물건 판매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는 왜 접었어? 등등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각의 부업들에 도전했던 이유와 현타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부업으로 처음 생각했던 건 일러스트 판매입니다. 고려했던 이유가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림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취미처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결제했어요. 이 분야에서 현타 포인트는 실력 향상을 위한 물리적 시간과 팔로였어요. 솔직히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그림 모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심지어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내는 건 짧은 시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가 그분들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비슷하게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때부터 내 그림을 어디에 팔까? 협업 제안을 하고 영업을 뛰어야 하나? 팔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 요 몇 년 새 무료 이미지들과 AI 그림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들고 카페 나가서 작업해서 돈 버는 망상만 했던 한마디로 약간 대가리 꽃밭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튼 한계를 느끼고 다음번 대안으로 생각한 건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이모티콘 그리기 강의들 상세 페이지 보시면 회화, 비전공자, 부업 쪽으로 포지셔닝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는 분야라는 거죠. 솔직히 만만해 보이잖아요. 팔리는 이모티콘들 보면 말도 안 되게 저퀄리티인 B급 감성 이모티콘들도 많고 이걸 카카오톡에서 받아줬어? 이걸 돈 주고 샀어? 이거 자체가 약간 밈화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런 멘트 넣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어서 벌써 제 마음은 퇴사하고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림 그리는 이모티콘 작가였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를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모티콘을 완성한다고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승인을 해줘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타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판매 플랫폼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판매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 안 팔린다도 아니고요. 판매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승인과 거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조금 보완을 해서 계속 내봐라. 기간을 두고 다시 제안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이모티콘을 그려라. 이거였어요. 아마 다른 강의나 전자책도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이거 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승인 난다 해도 판매가 잘 되는 거랑은 또 별개의 이야기이고 이모티콘 특성상 다른 물건들처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적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승인부터 판매까지 운명에 맡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리는 게 쉽냐? 그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제출할 때 움직이는 이모티콘 기준 샘플로 총 24개를 내야 합니다. 멈춰있는 그림이라면 어떻게 견디고 도전해보겠는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여러 프레임이 모여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모티콘 하나당 들어가는 품이 몇 배가 됩니다. 요즘 멈춘 이모티콘 쓰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만들어 놓으면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어색해요.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건 강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겠더라고요. 노력을 해보자니 다시 1번 현타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머리 안 쓰고 재밌는 그림 그리면서 돈 버는 일이라는 환상 때문에 도전을 고려했던 분야인데요. 들어가는 노력 대비 수익 발생이 너무 불확실하고 폐쇄적인 구조라 저한테는 지속할 동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제가 도전했다고 볼 수도 없고 강의만 듣고 끝났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끝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해 발을 담궈봤던 분야입니다. 사실 블로그는 진입장벽과 심적 허들이 굉장히 낮은 분야죠. 영상 만드는 건 낯설 수 있어도 글 쓰는 건 누구나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포스팅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장비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편집 기술 같은 걸 익혀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업으로 부담 없이 도전해보자는 마음먹기가 제일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로그 강의 홍보 카피가 노트북 한 대로 월 얼마, 단순 타이핑 부업으로 하루 얼마 이런 거죠. 실제로 클래스 101 창업 부업 카테고리 상위 5개 안에 블로그 강의가 3개더라고요. 그 강의 저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블로그는 크게 두 종류,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에 노출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국은 네이버라는 플랫폼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인이 팔 제품이 있거나 브랜딩이 필요할 때 그걸 알리는 용도로 유의미한 거고 포스팅 그 자체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미미합니다. 저는 당연히 팔 것도 브랜드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티스토리 쪽을 선택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거기에 포스팅을 하며 나는 티스토리 포스팅을 보더라도 광고 배너 클릭을 절대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되더라고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쌓이긴 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된다고 황당해서 맨날 애드센스 광고 센터 들어가서 1달러, 2달러씩 쌓이는 거 보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생기는데 왜 그만뒀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제가 광고 한 달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애드센스 로봇이 제 광고를 제가 클릭했다고 인식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구글만 믿고 있다가 해고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블로그를 믿고 퇴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광고를 내가 클릭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정지 먹는 게 당연합니다. 광고주를 기만한 거잖아요. 실제 구매 의도가 없는 사람이 광고 수수료 먹으려고 클릭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첫 번째 현타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작정하고 내 블로그를 공격해도 정지를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를 왜, 어떻게 공격하냐? A라는 사람이 B라는 키워드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근데 B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미 검색 상단을 먹고 있는 포스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신의 포스팅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미 상단을 먹고 있는 B 포스팅을 제거하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그 블로그 광고 배너를 의심스럽게 여러 번 클릭합니다. 사실 저도 안 해봐서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애드센스 로봇이 부정당 수급으로 인식해서 저처럼 한 달 광고 정지를 때리거나 심한 경우 펍밴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익 발생을 시킬 수 없게 막는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명하면 되지 않냐? 네, 메일로 항의해도 거의 대부분 풀어주지 않아요. 구글은 내 억울함에 관심이 없어요. 나 아니어도 포스팅하고 광고 배너 걸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내 수입원을 구글 애드센스에 100% 의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를 포기한 이유랑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거죠. 애드센스가 너한테 이제 광고 안 줘 하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온 파이프라인은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정보성 글 쓰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예비로 구글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블로그 여러 개 운영하면서 대비를 미리미리 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현타 포인트가 월 100만원, 200만원 유의미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결국 광고 단가가 높은 대출, 은행, 보험 이런 돈 관련 주제에 포스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주제를 포스팅하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려서 어느 순간 다음 검색에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관련 카페나 지식인을 직접 돌면서 내 블로그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유입이 있어야 광고 클릭도 있는 거니까요. 요즘은 카페 운영 정책상 카페박,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면 강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 카페 열심 회원인 것처럼 활동도 열심히 해주면서 카페 운영자 눈치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카카오뷰 같은 데다가 별도의 콘텐츠를 또 만들어 올리면서 내 블로그 링크를 퍼뜨려야 돼요. 솔직히 좀 고단하지만 견디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본업보다 더 빡센 노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타 포인트, 이건 사실 극복 가능해서 뿌띠
3D 현타 포인트라고 칭할게요. 시작할 때 약간 짜증이 나는 포인트입니다. 애드센스 광고를 아무 블로그에나 안 달아주고요. 일명 애드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애드센스 로봇이 이 블로그는 일정 퀄리티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다 노하우가 있고 애드고시 붙는 법을 강의에서 알려주기는 합니다. 저는 첫 블로그 개설 때 고전 영화를 주제로 한 포스팅으로 금방 통과를 했는데 한 달 광고 정지 당하고 대안으로 다른 계정으로 블로그 만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몇 번 실패 끝에 겨우 광고 게재 허가가 났었습니다. 승인 안 나는 사람은 정말 죽어라고 안 나서 결국 그냥 다른 계정 파서 다시 고시를 보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보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구글이라는 플랫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포기한 이유였습니다. 구글에서 메일 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광고 차단한다는 메일일까봐. 이게 잘릴까봐 걱정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 드디어 저는 직접 판매에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결국은 판매다. 내가 직접 팔아야 한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서 클래스 101에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 2개와 모 유튜버님의 부가세 포함 4회에 165만원짜리 쿠팡 기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프로 수강러이고 부업 강의 듣는 게 취미라고 해도 이 금액은 결제할 때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셀러로서 자리 잡는 것에 실패하면 이 실패 경험이라도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조금씩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쓸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찍어? 내가 긴장된다, 네가 긴장된다니까. 165만원. 그러니까 한 강의당 40 얼마인가? 이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팔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알려주냐, 난 그게 궁금하다 그거야. 도대체 165만원짜리 오프라인 강의에선 뭘 알려주냐,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다르겠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업의 꽃이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처음에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고려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나 배송 같은 정책이 판매자 친화적인 부분이 많고 쿠팡은 철저하게 구매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쿠팡에서 활동하기 힘들다는 말들을 강의나 유튜브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미 잘 팔고 있는 고인물 셀러가 너무 많고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제품을 뚫고 판매를 일으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 키워드를 선발주자가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찾아서 판매하는 전략도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노하우 만렙 고인물 본업자들한테 뺏기고 현타오는 부업자가 바로 저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줘야 하는 플랫폼보다 그냥 막 던지고 막 팔리는 터프한 시스템이 부업자한테는 더 적합할 것 같았어요. 이런 점에서 쿠팡은 검색 기반 플랫폼 네이버와 달리 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용자들의 구매 성향도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후기를 읽어보고 구매하기보다 그냥 로켓 제품 막 구매하고 막 반품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직장인인 제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적을 것 같다는 게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이커머스 점유율 자체도 쿠팡이 네이버를 앞질렀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팔았냐? 네. 수업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처음에 주문 알람 떴을 때 너무 놀랍고 신났었습니다. 구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품을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수업 내용대로 따라하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또 도대체 왜 또 그만뒀냐? 이건 판매라는 부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성향과 안 맞았던 게 더 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시죠? 노인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고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지만 항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온갖 상어들에게 다 뜯기고 도착해보니 그 거대한 청새치에 머리랑 뼈만 남아있잖아요. 딱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30% 남겨서 사입을 해도요 여러분, 일단 통관 절차 거치면서 한번 뜯기고요, 배송료 빠지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 빠지면서 마진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도 남거나 똔똔이면 다행인데 마이너스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쿠팡 광고 시스템이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광고비를 충전해놓고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돌리고 클릭이 일어난 만큼 내 판매 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에 실패하고 살짝 정신 놓으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광고를 돌려도 남을 만한 마진으로 물건을 가져와야 하고 그마저도 사실 팔려야 남는 거죠. 안 팔리면 보관이나 폐기 비용까지 드는 거예요. 광고를 안 돌리면 안 되냐? 쿠팡에서는 광고 안 돌리면 상품 노출이 안 됩니다. 사실상 광고 돌리면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돼도 안 돌리면 노출이 안 돼서 판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울면서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배운 수업 전략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제 성향과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 먹어라 먹어. 니들이 다 먹어도 내가 먹을 게 충분히 있다. 이런 마인드로 담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광고비 넣는 순간 매일매일 장부에 찍히는 빨간 마이너스는 정말 판매 동기를 싹 앗아가 버렸습니다. 1,000원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신이 나죠. 제 셀러 활동은요. 자원봉사도 아니고 기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타 포인트는 판매란 게 실제로 물건이 오가는 거잖아요. 실물이 존재한단 말이죠.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넓지도 않은 집 베란다에 쌓아놓고 자던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물건들이 박스째로 거대하게 쌓여서 눈앞에 보이니까 저걸 어떻게 팔지? 언제 다 팔지? 내가 다 팔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고 가슴이 갑갑했어요. 3PL 제3자 물류라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 창고에 맡기면 창고에서 고객에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창고 보관료가 매일매일 드는데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2배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일단 마이너스 요소를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물건을 집에 직접 보관하고 팔았었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200만원어치 정도 사입했는데요. 마진을 30% 남기고 다 판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죠? 60만원입니다. 30% 마진이면 엄청 잘 남긴 거고요. 사실 노인가 바다처럼 여기저기 다 뜯기고 나면 10%도 많이 남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광고까지 집행하면 마이너스 날 때도 있으니까요. 200만원에 10%면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을 벌기 위한 기회비용과 스트레스가 저한테 너무 컸습니다. 위탁이 아닌 이상 일단 돈을 태우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그 외에 CS 처리나 반품 들어온 물건 처리 등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이게 부업으로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정말 예상은 했지만 별별 CS 반품이 다 있습니다. 단순 변심인데 반품비가 너무 비싸니 깎아달라는 문의도 받아봤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천사인 거예요. 그냥 제품 분량으로 찍어서 판매자 귀책 반품 처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품 분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느라 고객, 쿠팡하고 연락한 스트레스를 겪느니 그냥 환불 처리하고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냥 환불 반품 고려해도 마진이 남는 물건을 사입해라 였는데 심사숙고해서 소싱해도 남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부업으로 가능하겠다 생각됐던 건 로켓 그로스인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나하나 직접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쿠팡이 한꺼번에 물건을 보내두면 쿠팡이 배송, CS, 반품 등 다 알아서 팔아주는, 그러니까 쿠팡 전용 3PL인데 부업이면 무조건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세요. 일단 쿠팡은 로켓 배지를 달고 있어야 잘 팔리는 경향이 있고 다 떠나서 일단 쿠팡에서 다 해주니까 진짜 편한데 저는 정산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여기서도 반품된 물건들은 결국 판매자한테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받아보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물건들도 있어요. 별도로 사무실이나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재택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로켓 그로스에 들어간다고 해도 광고는 내 돈으로 돌려야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건 변하지 않고요. 한때는 택배 받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나중에는 택배 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떤 물건이 반품 들어왔나 싶어서요. 사실 로켓 그로스용 수업도 있고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배우자고 또 돈을 투자하기엔 모든 부업 통틀어 저한테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던 부업이라서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난생 처음 대상포진까지 걸리게 됐는데 저는 항바이러스제 약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저처럼 성향이 안 맞아서 소극적으로 하면 말 그대로 파스값도 안 나오는 부업이 될 수 있어요. 판매업은 대담한 분들이 확실히 잘하시더라고요. 같이 수업 들었던 동기 20명 중에 그래도 4, 5명 정도는 아직도 셀러로 잘 활동하고 계세요. 거의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하고 계시긴 하지만요. 사실 방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제 성향 그리고 상황과 안 맞았던 거죠. 팔리긴 했었으니까요. 지금 셀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냐? 유튜브로 옵니다. 사실 유튜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부업들 사이사이에 계속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도했거든요. 결국 돌돌유, 돌고 돌아 유튜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쿠팡 파트너스와 결합한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업으로 유튜브 플러스 쿠팡 파트너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볼 테니 다 찍어 먹어보고 망해보고 결국 왜 이걸 추천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경험도 엄청난 가치가 된다. 자산이 된다.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실패해서 눈에 안 보이는 가치 말고 성공해서 눈에 보이는 재화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패 경험이 엄청 많아졌고요. 제가 낭비한 돈과 시간들이 억울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망해본 찐 경험자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전하고 실패한 앞에 있는 부업들은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영역입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성향과 상황인 분들은 이런 부업이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힘들 수 있다는 정보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업을 하시든 적어도 저랑 같은 판단 실수를 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다가올 고통에 대해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한 발 앞선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아니 덜 불행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